서울 한복판의 무인도 밤섬. 한강에서 투신 자살이 미수로 끝난 주인공 김씨는 이곳을 탈출하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예예예예! 안돼! 가지마! 가지마! 안돼! 아씨! 안돼 안돼! 아 제발! 야! 얘마! 널 놔라! 세계 최대 규모인 뉴욕의 JFK 국제공항. 동유럽의 작은 나라인 크로코지아 국민 빅터는 고국의 쿠데타로 인해 한순간 국제미아가 됩니다. Sir, I have an IBIS hit on 6. Imagine that these potato chips are Krakosia, okay? Krakosia. No more Krakosia. And the new government has sealed all the borders, which means that your passport and visa are no longer valid. So currently, you are a citizen of nowhere. 신스루 14번째 이야기, 영화가 무인도를 다루는 방식. 이번 영화는 이해준 감독의 김씨 표류기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터미널입니다. 가장 사람이 많은 곳들 중 하나인 서울과 뉴욕. 그 안에서 표류된 주인공을 각각의 영화가 어떻게 바라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확실히 용기가 생기네요. 먼저 김씨 표류기입니다. 빚 2억에 떠밀린 김씨는 결국 자살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사는 것만큼이나 죽는 것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63 빌딩이라면 반드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살을 시도하지만 민방위 사이렌 소리나 장 트러블 신호 같은 사소한 이유로 벤슬의 죽음을 미뤄볼까 싶기도 하죠. 그렇게 김씨는 팍팍한 삶으로부터 죽음을 통해 맞서기보단 뒤돌아 숨어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버섯, 어류, 조류, 심지어는 농사를 지으며 서울에선 꿈도 못 꾸는 내 집 마련을 이루기도 합니다. 나는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완벽한. 그렇게 김씨가 무인도 생활에 적응할 때쯤 반대편에선 그를 바라보는 또 다른 김씨가 있었죠. 외계 생명체의 신호입니다. 이쪽 김씨는 어렸을 적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어 지금은 부모님과 말도 하지 않은 채 방 안 컴퓨터 세상 속에서만 지내는 히키코모리입니다. 뭐 필요한 거 없어? 자신의 방과 컴퓨터 속 미니홈피. 서울에서 도망친 남자 김씨처럼 여자 김씨 역시 어디론가부터 자신이 만든 무인도로 도망친 것 같아 보이네요. 아침은 172칼로리. 3년째 방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생활이지만 이 안에서도 엄연한 규칙은 존재합니다. 둘은 서로의 존재를 인지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며 점차 의지하게 됩니다. 각자의 무인도에서 두 김씨는 과연 탈출할 수 있을까요? Here's my dilemma, Mr. Lewis. 이번엔 터미널입니다. 간단한 여행 목적으로 뉴욕을 방문한 빅터 나보스키는 일순간 국제미아가 되며 JFK 공항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처지가 됩니다. I have no choice but to allow you to enter the International Transit Lounge. 낙천적인 빅터는 금방 이 생활에 적응하는데요. 화장실에서 머리도 감고 공짜 브런치도 만들어 먹으며 이제는 동전을 얻는 방법을 터득해 빅맥을 사 먹기도 합니다. Good afternoon. Welcome to Burger King. May I take your order? 하지만 국장으로 진급을 앞둔 프랭크에게 공항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빅터란 존재가 반가울 리 없죠. The guards at those doors are going to leave their posts. 프랭크는 빅터를 없애기 위해 공항을 빠져나갈 꼼수를 알려주기도 하고 망명이란 방법으로 설득시키기도 하지만 멍청아리만큼 순박한 이 남자는 자신의 고국이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리기를 택합니다. 그 사이 빅터는 아멜리아라는 예쁜 친구도 생기는데요. 수많은 사람들 속 공항이라는 무인도에서 빅터는 무사히 탈출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까요?
두 영화가 그리는 무인도의 개념은 비슷합니다. 본래 무인도는 사람이 없는 게 정상인데요. 김씨 표류기에서는 한국 최대 인구 밀집도인 서울을, 터미널에서는 세계 최대급의 공항인 JFK 공항을 통해 두 영화는 군중 속 고독을 말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공항이란 공간은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이내 모두 떠나는 곳이죠. 이곳은 거쳐가는 곳이지 머무르는 곳이 아닙니다. 때문에 빅터의 상황은 더 외로워 보입니다. 친구든 연인이든 사실 실제 삶에서도 꽤 많은 인연들이 잠시 머물다 떠나기 마련이죠. 하지만 빅터는 좌절하지도 마냥 슬퍼하고 있지만도 않습니다. 그렇게 머문 자리에서 오는 인연에 최선을 다하며 마치 표류하는 배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Let's have a toast to my friend Victor, the goat. 영화 김씨 표류기의 남자 김씨는 부모의 기대 속에서, 세상의 잣대 안에서,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 힘들다. 헤어날 수 없는 빚더미 속에서 익사할 것 같은 삶을 살았죠. 여자 김씨 역시 남들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자신을 질타하는 세상으로부터 익사할 것 같았을 겁니다. 두 김씨는 그렇게 삶을 표류하다 우연히 만나 작은 희망을 키워갑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던 남자는 짜장라면 스프 한 봉지에서 옥수수를 키워내고, 방 안에 틀어박혀 통조림 옥수수만 먹던 여자는 그 캔 속에서 옥수수 싹을 튀어내죠. 김씨 표류기는 B무비 감성을 갖고 있는데요. 어쩌면 시대를 너무 앞서간 이 발칙한 영화는 사실 포스터 말고는 모난 곳이 한 군데도 없어 보일 만큼 꽤나 잘 만든 영화입니다. 실제로 몇몇 미국 대학에선 수업 교재로 사용하기도 했다죠. 아, 재미없어. 영화를 조금만 봐도 아시겠지만 사실 스포할 것도 없이 두 영화 모두 해피엔딩을 그립니다. 김씨 표류기와 터미널 모두 보고 있으면 마냥 웃음이 나고 아무 때나 틀어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서울에서 혹은 고향을 떠난 타지에서 아니면 지친 삶이란 무인도에서 고독을 느끼고 있진 않으신가요? 힐링이 되는 두 영화를 흥미롭게 보셨다면 스파이크 존즈 감독의 그녀를 추천드립니다. 인공지능의 일상이 된 근미래에서 인간의 고독과 함께 작은 희망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지금까지 신스로였습니다.